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계획관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청년기본계획이자 민생경제대책 제2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서울시는 청년행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2차 청년기본계획을 실행해 왔습니다. 5년간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인원이 무려 2,981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된 청년정책을 집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부터 참여 권리이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 84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참여 권리에는 2,698만 명이 참여를 하는 그런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과 기관의 리소스를 적극 활용해서 서울시에서는 41개 기관, 청년센터 등을 통한 정책 연계만 204개 기관, 고립 운둔 안전망을 위해서 45개 기관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정책 대상을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3년속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청년의 현실은 매우 버겁습니다. 취업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실업 청년들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는 더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까지 평균 11.5개월입니다.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신분 이행, 전환, 트랜지션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거는 더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은 2,009억 원은, 아니 2억 9천만 원은 전국 대비 7천만 원 높은 상황이고, 전세조차도 없어지고 있고 월세는 더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평균 주거비가 생활비의 33%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주거의 어려움 속에 청년들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59% 증가하고 세대 간의 자산 축전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고립 운둔 청년은 13만 명에 달한다고 실태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과감히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성장 특별시,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시 자체가 성장 생태계를 일으켜야 된다는 과감한 선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청년주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후 지원에서 선제 투자로, 복지형에서 성장형으로, 보편적 지원에서 맞춤형 강화로, 개별적 단절적 정책에서 연결 성장망으로 이루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는 이전에 졸업하고 나서 실직 구직 청년들에게 각종 대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에게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주거와 주거를 위한 주거를 분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동행 복지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여 소통은 다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참여를 이루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서울시 청년 정책은 4개 분야 62개 정책으로 신규 정책과 확대 정책과 지속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추진 과제는 총 11개 사업으로 2030년까지 1,900억 원이 달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 청년 성장 허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영커리언스입니다. 지난 2025년 상반기 민간시장 채용시장을 분석을 했더니 경력직 채용이 51%, 신입 지원 채용이 10.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업무 경험이라고 답을 합니다. 가장 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가 뭐냐고 했더니 인턴 또는 일경험 지원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합니다. 재학 시절부터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서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졸업 예정자 10명 중 1명은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개의 인턴십 일자리를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대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역량검사와 직무분석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형식자 멘토링과 자기 직무분석을 합니다. 3단계에서는 미션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4단계에서는 인턴 실무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인 실무 경험사 가는 겁니다. 2단계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주도로 기업을 선발하고 본인들이 과제를 정해서 기업에게 스스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3, 4단계는 인턴십 1, 2단계입니다. 방학 인턴십과 학기 중 인턴 학기를 통해서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하고 학점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십 서울시 정책들을 더 묶어가지고 졸업 후에도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 취업사관학교, 청년 인턴 직무 캠프를 다양한 방안으로 청년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래청년 일자리는 인턴형 일자리고 취업사관학교는 교육형 일자리 정책이고 청년 인턴 직무 캠프는 교육형과 인턴형이 복합된 일자리 정책입니다. 따라서 1단계 캠프부터 5단계 점프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실무 경험과 직무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비전에 대한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영커 인턴십 학기제는 3월부터 일검이 시작됩니다. 지난 12월부터 기업 70개 기업을 4대1의 경쟁을 뚫고 선발을 했고 31개 대학과 MOU를 맺어서 4개 공공기관의 청년들이 인턴 경험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로컬 청년 성장 허브입니다. 전국적으로 창업 정책은 약 508개 사업에 달하고 있고요. 예산은 3조 원 넘습니다. 그리고 전담 기간이 284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한정의 가두리 형식식 창업 또는 지역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 한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와 투자 정보를 이용해서 지방 정부와 지방 청년과 서울 청년에게 서로 교차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허브를 주기로 이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다양한 특화 지역, 적합 지역에 지방을 진출할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각종 인프라와 정보를 통해서 서울의 판로 계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에는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시 함께 일하는 재단이 포럼을 만들어서 지방과 우리 서울 청년과 제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분야입니다. 주거생활 관련되어 지금 3가지 신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년 주거 시합펀드입니다. 주거와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가장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첫 번째가 자금 대출이고 두 번째 역시 자금 대출이고 세 번째는 자금 지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세 상승률 역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청년 주택, 청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 관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 되니까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 주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월 최대 39만 원 본인과 시가 매칭해서 투자하는 그 다음에 펀드를 만드는 이런 시합 펀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34세까지의 사회 진입형 청년인데 특히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자 상경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특히 이 C와 펀드를 받는 청년들은 영테크와 금융공단으로부터 다양한 금융교육과 재무 설계를 하게 해서 단순히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무 설계와 재테크와 본인의 롱텀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 오피스입니다. 지금까지의 청년주택의 한계는 정착 지원이고 주거 지원입니다. 하지만 20대의 청년들에게는 생활 안정형 주거 지원보다는 본인들의 성장과 본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단순화된 주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거점별 특화 지역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 부담을 하는 테마형 주거를 편성하기로 합니다. 다섯 번째, 청년 성장 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대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30대는 많은 인구도 유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매입임대 주택에서 관련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이 30대 초반에 우수한 인프라 구축의 주변에 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 성장 주택이라는 컨셉을 해가지고 각종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청년 주택이 결합을 해서 30대 초반 중반에 재직자와 인턴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직무 개발과 주거를 동시에 해서 서울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동행복지와 관련해서는 청년 미래 든든 연금입니다. 갈수록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협해지면서 비정규직이 매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은 더더욱더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더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노후 설계와 인생 설계에서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시에서는 45,000원, 본인부담 45,000원에서 12개월, 1년 동안 지급하는 청년 미래 든든 연금을 제시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야간 노동자 등 그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연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생 설계이자 노후 대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소통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 생활 꿀팁입니다. 서울 청년 중에 40%가 상경 청년입니다. 상경 청년 첫 번째 이유는 학업,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상경 청년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격차이고 주거 취약이고 관계망 결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생활 꿀팁이라는 정책명을 통해서 취업과 정착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레슨과 커뮤니티와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로 대학생활, 취업, 초년생, 예비부분까지 다양한 방법을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상경 청년에게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 청년 파트너스 두 번째 참여입니다. 서울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의 기획, 집행, 모니터, 홍보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서 서울시 행정 자체가 청년 성장과 청년 기회에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청년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대상자가 아니라 서울 행정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벌써 자영업 자원센터나 저출생 담당관, 가족 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서울 청년 파트너스와 함께 일해갔다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리더 오픈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위원 회당입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서 가장 블루오션이다 취약 사각지대가 어쩌면 대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선제적인 소통과 정책 제안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인식해서 서울대학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보사 단대 등과 함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의견 교류와 정보 교류 또한 성장의 기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50%가 넘는 목표 초과 달성에서 청년위원들을 임명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단순히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전에 교육받고 위원들까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담도 적극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점 확대 과제입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만 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입니다. 이제는 DX를 넘어 AIX입니다. 10,000명을 당선을 목표로 하고 취업률 80%를 달성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확대해 나가 있습니다. 청년 수당입니다. 현금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재작부터 시행했는데 시범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그에 따른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서 청년 수당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뛰어넘어 6개월간 서울시와 청년들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청년 수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영테크는 현재의 영테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저희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고요. 특히 초기 청년이나 직장 새내기 등 유형별 필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영테크 생태계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고립운둔 청년은 기지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고립운둔에 벗어나서도 재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높이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들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센터부터 국방부 다양한 기관과 연결해서 조기 발굴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해서 청년들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 마음 건강은 청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청년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더더욱 청년 마음 불안, 마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심층 상담을 하고 AI 심리 상담도 적극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몽땅 정보통 역시 AI를 도입해서 현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이고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센터는 올해 17개 자치구에 설치가 돼서 약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방문해 줬는데요. 청년 정책 연금을 더욱더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초기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취약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연결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성장 정책이고 에너지 정책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청년의 성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 생태계로 거듭나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 성장 특별시 제3차 청년 기본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데일리 김승환 기자님. 2030년까지 1,954억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사업만. 네. 일자리. 이게 기업이랑 연계하는 거다 보니까 이 재원이 다 10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280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혜 대상들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 재학생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졸업했거나 뭐 쉬었음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일자리 산업 1,900억에 달하는 예산은 서울시 순수 자체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기업들이나 기관에서 ESG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벌써 5억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280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혜 대상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아까는 지금 약간 일자리 사업만 그렇습니다. 일자리 사업만 그렇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매력 일자리나 동행 일자리, 공공 일자리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청년층,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교육 사업으로는 재교육 사업으로는 취업 사관학교가 있을 수 있고, 인턴 사업으로는 미래 일자리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니트족 같은 경우는 공공 일자리, 동행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현금 지원. 졸업 직후 다시 취업하기 위한 현금 지원도 청년 수당이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중점을 둔 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가기지에 격차가 11.5개월, 1년 가까이 걸리고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년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 교과서만 놀 게 아니라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로 인해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학계에서 사회로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능력을 키우는데 이번 컨셉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재학생.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정책이 생긴 이유가 그러니까 인생 이행기에 있을 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청년 정책을 태동하고 확산해 가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행기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데모로 봤을 때 결국 19세에서 25, 6세까지 청년들이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립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다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이후 실업을 했거나 니트족이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청년센터, 청년수당, 그 다음에 인턴 사업,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고리분들 정책까지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후적 일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국내 최초로 재학생 위주로 사전적으로 다양한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